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 6월과 한국전쟁 발발 66주년을 이틀 앞두고 호국의 고장인 이곳 칠곡군 호국평화기념관에서 생방송으로 뉴스데스크 진행합니다. 이 낙동강을 낀 칠곡은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고 우리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한 호국의 고장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칠곡군은 호국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호국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최대 격전지 낙동강 다부동 전투의 승리를 기념해 지난해 10월 건립된 칠곡 호국평화기념관. 학교와 군부대, 보훈단체 등 전국에서 방문이 잇따르면서 문을 연 지 7달 만에 방문객이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쟁의 잔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호국 전시관을 비롯한 4D 입체 영상관, 어린이 평화 체험관, 전투 체험관 등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과 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에게는 과거의 반성을, 전쟁의 무서움과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들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했던가? 이런 호국의 정신을 우리가 갖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되겠고. 다른 기념관과는 다르게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6.25 전쟁의 평화의 소중함을 대해서 느낄 수 있고요. 교육적으로 정말 좋고 아이들도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정말 여기를 선택하는 게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칠곡군은 또 2013년부터 해마다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을 열어 지구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호국문화체험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한미우정회공원 조성사업, 호국평화 영상 컨텐츠 공모전 등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호국을 브랜드화시켜 칠곡군을 알리고 관광산업과도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전쟁의 실상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도시 브랜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빈말하는 테러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칠곡군의 도시 브랜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칠곡군은 대구와 구미 등 대도시와 가까이 있어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칠곡군이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공단 조성을 통해 앞으로 칠곡시로의 승격을 준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외관 3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6%. 내년 말 공사가 끝나면 36개 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인력 수급이 중요한 입주업체들에겐 무엇보다 대구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상당한 매력입니다. 성서나 칠곡의 대구의 인력들을 흡수하는 데가 출퇴근 시간이 20여 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위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24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칠곡 농기계 특화 농공단지와 185만 제곱미터 규모의 북삼 5평 일반 산업단지도 각각 올해 말과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이 한창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모두 완공되면 칠곡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구 유입 효과, 고용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제 기업의 유치하는 데만 만족하지 않고 더 기업이 시설 투자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 등 각종 인프라를 보유해 최적의 산업 입지로 각광받고 있는 칠곡군. 잇따른 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도시와 달리 농촌은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지만 요즘은 살갑게 정을 나누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칠곡군이 이웃 간 소통과 교감을 테마로 하는 인문학 마을 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해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한태연 기자가 전합니다. 칠곡군 동맹면 송산삼리 마을회관에 아침부터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여름 동안 도자기 만들기와 수묵화 그리기를 배울 예정입니다. 열심히 배워서 가을에는 마을 전체 벽을 따라 아름다운 벽화까지 그릴 계획입니다. 칠곡군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인문학 마을 사업입니다. 시쓰기, 요리교실, 마을 축제 등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함께 참여해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특색적으로 함께 배우고 주민들이 꾸준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열의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 마을에 맞는 것을 함께 주민들이 오랫동안 배워보자, 이러한 의미에서 인문학 마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문학 마을 사업은 현재 칠곡군 200여 개 마을 가운데 24곳이 참여하고 있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참여 규모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연물학이 여러 개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게 조금 많이 좀 늦고 이래가지고 이 인문학 사업을 해가 많이 좀 개발을 하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마을 강사, 마을 기자 역할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을도 많아지면서 인문학 사업 덕분에 마을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칠곡군은 마을 주민 누구나 즐겁고 재밌게 참여하는 인문학 마을 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점차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백선기 칠곡군수 모시고 칠곡군의 지역 발전 전략과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칠곡군은 앞서도 보도가 됐는데 네. 그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나라를 지킨 호국 평화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부심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칠곡군은 예로부터 국방의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당시에는 이곳 낙동강 전투 그리고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런 호국의 도시입니다. 네. 이에 우리 칠곡군은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호국 평화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계획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저 뒤로 보이는 이 칠곡 호국 평화 기념관을 통해서 우리 전후 세대들에게 전쟁의 아픔을 좀 상기시키고 또한 평화의 소중함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매년 10월이면 이곳 낙동강에서 세계 평화 문화 대축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들이 지금 원래부터 시작하는 한미 우정의 공원 등을 통해서 호국 평화의 도시로 자리 잡을 모든 준비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칠곡군 하면 기부 도시로도 유명한데요. 네. 착한 가게가 또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개인 소상공인이 중심이 된 착한 가게와 예. 또 직장 단위의 착한 일터가 우리 칠곡군이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물질 분야에 대한 기부뿐만이 아니고 재능 기부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약 100여 명이 모여서 얼음산이단을 구성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국경을 넘어서 6.25 참전 국가인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우리 국민들의 성금으로 매월 약 1,260만 원씩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칠곡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나눔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네. 네. 또 칠곡군의 수건 중 하나가 칠곡시로의 승격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 시성격을 위해서는 인구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도시 인프라 구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교육 분야라든지
안전 분야라든지 또 사회 간접 자본 이러한 모든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구와 구미를 연결하는 대구 강력권 철도 사업에서 외관 공단역과 북삼역을 또 신설하고 또 지금 현재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들이 구축이 완료가 되면 시선객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13만 국민과 더불어서 동심동락의 마음으로 시선객을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칠곡구는 매달 급여의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착한 일터 현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착한 일터에는 칠곡군 농협중앙회 칠곡군 지부를 비롯해 칠곡군 읍면 단위농협과 외관신협, 대구은행 외관지점 등 13개 금융기관이 신규로 참여했습니다. 칠곡군의 착한 일터는 현재 17개 업체로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칠곡구는 범죄에 취약한 농촌마을 진출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270석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칠곡군과 군의회, 경찰서, 한전 등 8개 기관이 함께 추진해 지난해 강절도 등 경범죄율이 한 해 전보다 40%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고 칠곡군은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 전제는 대구공항을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대구공항은 K2 이전과 함께 엮여 있는 상황이어서 대구공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용역 결과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났고 그 전제는 대구공항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영남의 항공 수요를 4천만 명으로 보고 3,800만 명은 확장된 김해공항이 맞고 나머지 200만 명은 대구공항이 소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공항은 K2 이전 사업과 맞물려 있고 현재 국방부가 총 사업비 7조 원 규모로 최종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K2 이전을 전면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 동구 주민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대구시의 신발전축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K2 기지에서 민간공항 기능은 남기고 군공항만 옮기는 방식입니다. 대구시가 군부대 이전 비용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공항 부분은 국가가 예산을 보전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수원이나 광주 등 군공항을 옮기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는 당초 계획대로 대구공항이 포함된 K2 기지를 모두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3.5km의 활주로와 대구와 가까운 곳, 또 민간공항의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 밖에 K2 기지 자체를 폐쇄해 그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합병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1,350만을 이용할 수 있는 큰 공항을 요구를 했더니 부산 시민들만을 위한 김해공항을 만든 것이니까 대구 경북 600만을 위한 새로운 공항은 우리가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부산시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실리를 챙겼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정부만 믿다가 뒤통수를 맞은 대구시가 대구공항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대구의 한 금속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금속을 녹이는 용해로에 뚜껑이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어떻게 일어난 사고인지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금속 공장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오늘 정오쯤입니다.
금속을 녹이는 2톤가량 되는 용해로의 뚜껑이 1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용해로 뚜껑에 깔려 30살 최모 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함께 일하던 작업자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속을 녹이면서 생기는 먼지 등 찌꺼기를 빨아들여 집진기로 보내는 용해로 뚜껑, 즉 캡슐 후드를 수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는 용해로 뚜껑을 들어올리기 위해 연결한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일어났습니다. 안전하게 하여튼 묶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 고리가 떨어지기 전에 뭐 사전 점검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노후가 됐다면 새로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입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66주년을 이틀 앞두고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에서 특집으로 뉴스데스크 전해드렸습니다. 칠곡군이 호국평화도시 브랜드를 더욱 알려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대구 문화방송은 앞으로도 지역 곳곳을 찾아 지역민과 함께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스튜디오 연결해 나머지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서 지역의 분위기를 전하고 지난 정권 때까지 6차례나 부결된 김해공항 확장안이 갑자기 나오게 된 배경과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또 소음과 안전, 확장 불가능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김해공항이 과연 영남권 항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관문공항이 될 수 있는지 국토부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친박 핵심인 조원진 의원 등 대구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해공항 확장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전까지 정부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용역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북의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은 정부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상반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6월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영남권 신공항 무상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실망감을 잘 대변해 줄 것과 김해공항 확장안의 검증과 앞으로 지역의 대응 전략에 관한 보도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 고정관념을 탈피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대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입장 발표문을 통해서 지금 더민주의 절체절명 과제는 정권 교체라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가 나오면서 주변에서 당대표 출마를 권했고 고민도 했지만 당을 수권 정당으로 일신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앞에 놓인 정치적 진로는 열어두겠다고 말해 앞으로 대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광주, 부산, 전남북 등 10개 의회가 의장단 선거에서 후보 정견 발표를 듣고 있고 8개 의회는 사전 등록제도 도입했지만 대구, 경북 등 7개 의회는 교황 선출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 의회와 경상북도 의회의 경우 새누리당 중앙당이 의장단 선거에 개입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아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